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비결은 많은 사진집을 보고 유명한 작가들의 사진집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기법이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그 작가의 의도 이걸 전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알고 덤벼들어야지 그냥 남이 찍으니까 나도 찍겠다 하고 나가서는 한 장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새아이 아빠 사진파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금 보시는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이 형광색 이게 라바콘이라고 하나요? 이걸 뛰어넘고 있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사진 정보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때 당시 니콘 D800으로 촬영이 됐고요. 2013년도 5월 25일날 찍은 거네요. 보시면 이 자체가 원본입니다. 그리고 초점거리는 200mm 정도, F값은 2.8, 6400분의 1초. 이날 날씨가 맑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크게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맑은 날이라서 이쪽에 노출이 많이 밝은 느낌이 들죠. 이날 굉장히 더웠어요.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이 이 자갈밭에서 굉장히 많이 놀고 있었고요. 그 중에 생뚱맞게도 이 라바콘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구 보고 뛰어넘어봐 라고 시켜서 제가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해서 연출을 했다 하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걸 저는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라바콘을 기점으로 이미 구도를 이렇게 잡아놓고 200mm 렌즈였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한 명은 뛰어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이 구도에 걸맞는 장소에서 그쪽을 겨냥하고 뷰파인더를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힘드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눈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팔이 아파서, 바디가 굉장히 무겁고 렌즈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대로 누가 그 근처로 뛰어가면 그제서야 뷰파인더를 보고 제가 아까 생각해놨던 구도로 이미 노출값부터 조리개값부터 다 정해놓은 상태겠죠. 그러고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 아이가 그 곳을 많이 지나쳤는데 그중 한 아이가 마침 이 라바콘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뛰어넘어서 공중동작을 찍고 싶었던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럴 때는 연사로 촬영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연사로 촬영된 사진이에요. 자, 이걸 크롭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없겠죠. 보시면 이 디테일이 크롭한 디테일이 아니죠. 이것도 원본입니다. 그대로. 이건 원본 그대로도 쓰고요. 흑백으로 편집해서 갖고 있는 사진도 있는데요. 자, 제가 흑백을 또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자, 흑백의 장점에 대해서 살짝 짚어볼까요? 흑백 사진의 매력, 큰 것만 말씀드리자면 주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아이가 운동화를 신었는지 청바지를 입었는지 라바콘이 무슨 색인지 이때 당시에 계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아이가 힘있게 뛰어오르는 장면에만 집중하게 돼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흑백 모드를 걸어놓고 촬영해요. 이유는 나 또한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올가맵니다. 제 자신을 올가매요. 그래서 아예 흑백으로 촬영을 시작하고 흑백으로 촬영을 끝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께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자랑을 한다라고 느끼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여러분들께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진 세계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제 노하우들, 주변에 상업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담는 사진들은 좋게 평가받는 경험들이 많아요. 이런 노하우들이 그냥 경험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찰과 자각하고 성찰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성찰하고 깨닫고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해서 만들어진 노하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난 강의들, 사진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이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샌가 사진 촬영할 때 함부로 셔터하지 않게 되고 색깔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물론 색깔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요, 주제에 집중하게 되고 크롭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을 촬영하고 뒤에 후보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져서 원본 자체의 중요성을 깨우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진은 어떤 렌즈와 어떤 바디에 상관없이, 이 카메라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제가 스마트폰 강좌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카메라가 주어져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들을 연출하지 않고 리얼리티하게 촬영해내게 됩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진실성들을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돼요. 그 맛에 저는 사진 하거든요. 사실 사진이라는 게 내 만족도 있지만 내 사진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내가 그 주제에 몰입했던 의도를 파악해주고 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의 성취감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고기를 잡았다고 탁본 떠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다고 그러면 낚시꾼들 90%는 100이면은 99명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만족하려고 찍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땐 굉장히 그 뿌듯한, 그리고 보람 있는 그 행복감을 또 느껴지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 얼굴을 촬영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수지에 있는 성심원이라는 곳이에요. 수녀님들이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세상에 안 계시거나 또는 부모님의 여타 사정으로 부모님의 부재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 역동적인 모습을, 사실 저는 공간은 보육시설이었지만 이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담고 싶었던 제 안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라바콘을 뛰어넘는 아이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예쁜 사진이 아닌 이 사진에 대한 사연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이 내용을 암시할 수 있는 제목을 쓴다면, 그죠? 누군가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실제로 제가 이 수지 성심원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갔었어요. 가수도 모시고 갔었고 성악가님도 모시고 갔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고 또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고 그랬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을까라는 내용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자세히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변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자,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동안 순간순간 잘 안 되고 또 좋은 장면들 많이 놓치고 셔터를 아끼고 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고 이러는 경험들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 없이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저 또한 느끼고 싶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가는 데까지 저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사진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새 아이의 아빠 사진파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비결은 많은 사진집을 보고 유명한 작가들의 사진집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기법이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그 작가의 의도 이걸 전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알고 덤벼들어야지. 그냥 남이 찍으니까 나도 찍겠다 하고 나가서는 한 장도 만들 수 없습니다.